안녕하세요. 오늘은 196페이지를 본 196페이지. 196페이지. 제 3장. 등기절차 총론. 이 부분 볼게요, 오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어려운 단원이에요. 공부하실 때. 가장 어려운 단원이고 가장 힘들어하는 단원 중에 한 단원이 요 3장이에요. 3장이 원래 이 3장을 잘 정리가 되면 이게 4장에도 영향을 주고 5장에도 영향을 줘요. 이게. 근데 3장이 안 되면 4장도 안 되고 5장도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단원까지. 반대로 이제 5장이 되고 4장이 되면 자연스럽게 또 3장이 돼요.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지금 오늘 등기법 몇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세 번째죠? 두 번째, 우리 첫 번째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에 쭉 했었잖아. 뭐만 했어요? 등기부만 그렸잖아. 표제부 갖고 을구만 그려가지고 첫 번째 주하고 두 번째 주 표제부 갖고 을구만 그리고 다른 건 안 보셔도 된다니까요. 표제부에 뭐를 기록하고 갑구하고 을구에 무엇을 기록하는지만 잘 알고 있어도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숨어 있잖아요. 접수번호라는 것도 숨어 있고 순위번호도 숨어 있고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하고 기억나세요?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먼저 한 놈이 이긴다 그랬잖아. 등기한 순서에 의하고 그죠?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 맞죠? 공부 안 하시는구나. 에? 공부 하셔야 돼요. 제 3장. 등기는 이제 제가 첫 번째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크게 강조를 하지 않았는데 등기라고 하는 것은 정의 자체가 등기란 누가? 등기관. 3장이 절차예요. 등기 절차.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이 어디에다가? 등기관이 등기 절차에 따라서 등기관은 요 등기 절차에 따라서 어디에다가?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에다 무엇하는 것?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 기록 그 자체를 무엇이란다? 등기. 그죠? 그럼 여기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법은 물자편성주의. 물자편성주의 원칙은 1부동산 1등기기록. 예외 있죠? 집합건물에 구분건물은 1부동산 1등기기록이라고 하지 않고 한동건물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등기기록을 둔다. 형식적인 예외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건물 표제부와 토지 표제부를 합치면 한동건물 표제부가 나오고 한동건물 표제부를 그대로 복사해서 전유부분 표제부로 만드는데 소재지번 빼고 밑에 뭐만 들어가요? 대지권의 종류하고 대지권의 비율 정도 들어가더라. 규약상 공용부분은 몇 번에다 했어요? 규약상 공용부분 취득기는 1번에 했어요? 2번에 했어? 3번에 했어? 4번에 했어요? 3번에. 그래서 전유부분 표제부가 3번이잖아. 왜? 규약상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에다가 하는 거니까. 전유부분 자체가 규약을 정하면 그 부분을 뭐로 할 수 있어요? 공용부분으로 하는 거니까 당연히 거기다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를 이해하시면 한번 이제 등기법은 한번 딱 정리가 되면 잘 안 까먹어요. 근데 지적이라든지 뭐 공법 같은 경우는 또 하다가 안 하면 또 까먹고 하다가 안 하면 또 까먹고 그런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자 등기는 언제 이루게 발생을 해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언제? 접수할 때.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이거 등기사무 처리했느냐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하자. 그 조치가 뭐예요? 미리 부여받은 식별보호를 기록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절차를 보시면 절차가 이렇게 돼요. 신청을 하게 되면 뭐를 받아요? 신청을 받으면 등기관이 접수를 받아요. 접수를 받고 접수를 받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요? 심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 등기 완료되면 언제?
접수할 때 효력이 발생하더라. 이거 접수할 때 효력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3장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뭐냐면은 첫 번째 무엇과 관련된 거? 첫 번째 요 신청과 관련된 거. 신청과 관련된 거하고 원래는 제가 첫 번째 주하고 두 번째 주에서도 요 부분 막 써가지고 설명해 드리는데 너무 이제 어렵게 생각하시니까 이 부분은 빼고 등기부만 그린 거예요. 첫 번째 주하고 두 번째 주하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를 받는데 등기는 우리가 서면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서면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뭐를 써야 돼요? 신청서를 써야 된다고. 신청서를 쓰는데 옛날에는 신청서라 하고 전자신청의 경우는 이거 신청정보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청정보. 그러니까 신청서만 쓰면 안 되죠. 여기다 플러스 뭐를 해야 돼요? 각종 첨부할 것들을 첨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청서 플러스 무엇을? 각종 첨부할 것들, 첨부 정보를 제출해야 된다 이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신청에 대한 거. 여기 한 단락.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은 뭐예요? 신청서하고 첨부정보. 그러니까 첨부정보에는 여러 개가 있죠.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매매계약서. 그게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에요. 그리고 인감 한 통 떼어가죠.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초본 한 통 떼어가죠. 이런 것들이 첨부정보란 말이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첨부를 하는 거예요. 보통 여기서 한두 문제 나와요. 여기서 한두 문제 나오고 여기서 그럼 이제 신청을 하고 신청은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원래는 공동이지만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촉탁으로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신청 방법이죠. 대리인도 할 수 있고 대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한 불러.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첨부하는 거 두 번째 불러.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뭐를 해요? 심사를 하는데 등기를 심사를 할 때는 등기관이 심사를 하는데 등기법 제 몇 조? 등기법 제 29조에 들어는 봤죠? 1호가 뭐였어요? 1호 여기서 땅 샀는데 저쪽 가서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관할 위반. 2호 등기 안 되는데 자꾸만 해달라고 떼쓰는 거. 그 2호다 이거 2호.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에 해당된다라고 얘기. 우리가 등기 대상에 물건이 있고 아닌 게 있었죠. 아닌 거. 그 아닌데도 불구하고 등기를 해달라고 신청하면 2호에 의해서 각하를 해요. 그 다음에 권리에서도 해야 되는 게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었고 할 수 없는 게 있었죠. 점유권, 유치권, 질권 안 되잖아. 해달라고 하면 또 각하가 2호에 의해서 각하가 돼요. 이중의 지상권이라든지 이중의 전세권도 안 되는데 해달라고 신청하면 2호에 의해서 각하가 돼요. 일부동산 1이죠. 여기서 등기를 했는데 가서 또 한다 이거야. 그 중복 등기죠. 그것도 안 해준다. 그것도 2호예요. 그럼 2호를 어떻게 다 외우느냐. 안 외우셔도 돼요. 감만 갖고 있으면 돼. 3호부터는 뭐냐면은요. 출석하지 않은 거. 제출할 거 제출하지 않은 거. 썼는데 잘못 썼는 거. 이런 것들이 불일치한 거. 이런 것들이 3호부터 나머지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순서대로는 모르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2호는 뭐예요? 등기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거. 그 다음에 3호부터 나머지는 뭐냐면 일단 신청을 했는데 보니까 각각 서로 간에 뭐 불일치가 되는 거야. 누락되고 불일치하고 제출할 거 제출하지 않고 그럼 밀어낸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1호부터 몇 호까지가 있냐? 1호부터 11호까지 해서 11가지 각하사유가 존재를 해요. 11가지 각하사유가 존재하면 심사할 때 11가지에 의해서만 심사한다고 했었잖아. 그걸 뭐라 그랬어요? 형식적 심사주의. 형식적 심사주의. 기억나세요? 우리 두 번째 오셨네? 기억이 안 나? 심사를 해서 등기부에 무엇을 해요? 기록을 하는 거야. 등기부에 기록을 하는데 기록할 수도 있고 무엇 할 수도 있어요? 밀어낼 수도 있더라.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것을 각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각하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이 시험에 각하라는 말을 잘 물어보진 않아요. 각하에 대한 건 물어보지만 각하가 뭐냐라고 물어보진 않는다. 각하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등기관이 기록을 했죠. 또 뭐를 했어요? 각하를 했죠. 근데 기록이 부당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각하가 또 못할 수 있어요? 각하가 또 부당할 수도 있어요. 그 무슨 의미냐면은 각하를 했는데 신청인이 딱 봤을 때는
나는 분명 완벽한데 등기관이 어떠한 사유를 대고 각하를 해버렸어요. 자기가 봐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의 신청하는 거예요. 해달라고. 등기부에 기록해달라고. 그래서 각하가 기록이 부당했을 때, 각하가 부당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여기 이의 신청. 이의 신청 언제 하는 거예요? 등기관의 결정이 부당했을 때, 기록이 부당했을 때라든지 각하가 부당했을 때. 기록이 부당했을 때는 뭐 해달라고? 말소해달라고 이의를 신청하는 거고요. 각하가 부당했을 때는 등기부에 기록해달라고 이의를 삼는 거예요. 3장은 이거 정리하는 거예요. 3장은. 보통 3장 강의하면 6시간 정도 하면 6시간에서 7시간, 많게는 9시간, 9시간 정도. 그만큼 가장 많은 부분이 바로 3장이에요. 3장이. 되게 어려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신청을 보게 되면 신청에는 이렇게 이제 봐요. 신청은 어떻게 보냐면은 신청의 큰 틀은 신청주의고 등기소에 무엇을 해라? 등기소에 출석을 해서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무엇에 의해서? 서면에 의해서 하는 서면주의다라고 해요. 신청주의, 출석주의, 서면주의. 여기서 이제 출석주의가 있는데 등기는 우리가 신청하는 개념이 어떤 식으로 이제 등기를 할 수 있냐면은 직접 무엇에 의해서? 방문에 의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떻게도 할 수 있어요? 전자신청에 의해서도 할 수 있더라. 인터넷을 통해서도 등기를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럼 출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출석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청서 쓰고 첨부서 가져가서 등기소에 문 열고 들어가서 등기관에게 딱 제출을 딱 하는 거. 이게 바로 출석주의예요. 그럼 전자신청은 출석한 거야 안 한 거야?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접속을 해가지고 등기사무를 이제 신청하는 거니까 출석주의 예외 있어요 없어요? 예외 있죠? 그 예외가 바로 뭐예요? 전자신청은 출석주의의 무엇이다? 예외이더라 이겁니다. 그냥 요런 것들은 그냥 듣다 보면 저절로 외워져요. 굳이 뭐 공부를 하지 않아도. 요거 서면 신청주의 예외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등기를 신청하는데 구두로서 신청할 수는 없잖아. 저 등기해 주세요라고 할 수 없잖아. 반드시 신청서라는 것을 쓰고 그 관련된 첨부 정보를 제출해서 등기를 하는 것이지 구두로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신청주의하고 신청주의의 반대가 뭐냐면은요. 신청주의의 반대가 이거예요. 지적으로 따지면 무슨 주의? 신청주의의 반대가 등록주의예요. 등록주의. 직권등록주의.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지적은 보세요. 지적법 첫 시간에 첫 번째 줄에 쓴 게 뭐였어요? 아닌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를 조사 측량해서 지적공부에 모든 토지를 등록해라 이거야. 그 전국에 우리가 4천만 필지가 있다고 가정하면 4천만 필지가 다 등록이 되어 있겠죠. 법상으로 모든 거 다 등록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등기는 신청주의예요. 등기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본인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 공유수면을 매립을 하잖아. 그러면 공유수면을 매립을 하게 되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하는 거잖아. 근데 지적법상에서는 공부상에 무엇 하도록 돼 있어요? 등록을 하도록 돼 있어. 그래야만 거래도 할 수 있겠고 등기도 이제 나중에 할 수 있는 거니까. 등록은 하지만 뭐를 안 해도 돼요? 등기는 안 해도 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안 해도 돼. 그럼 언제 하면 돼? 내가 팔고 싶을 때 그때 먼저 보존 등기하고 그냥 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전국에 4천만 필지가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등록된 필지소하고 등기된 필지소가 안 맞아요. 이론적으로 4천만 필지가 다 등록이 되어 있지만 일부는 미등기도 있다 이거. 왜?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청주의는 뭐예요? 신청해 그럼 등기부에 기록해 줄게 이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신청주의인데 요 신청주의에 무엇이냐면 신청주의에 예외 규정이 있더라. 예외 규정. 신청주의에 예외 규정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의무가 있는 거죠. 신청해라 이거지.
신청주의 예외라고 책에 지금 없을 거예요. 이거 들어만 보세요. 의무가 있더라 이겁니다. 제가 설명해드리지 않았나요? 의무 있는 거? 안 해드렸어요? 등기에서 해라. 안 해? 그래? 그러면 50만 원 내라. 이거 설명해드렸어? 안 해드렸어요? 했잖아. 에? 사실의 등기. 사실 등기는 몇 월 이내 하자? 1월 이내. 안 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그럼 왜? 그러면 지금 등기법상으로만 볼게요. 등기법상에서는 어떠한 등기를? 사실의 등기는 몇 월 이내? 1월에. 누가 가서 해야 될까요? 혼자 가는 거죠. 대부분 혼자라고 하게 되면 소유권의 등기 명의이 되는. 지목 바뀌면 소유자가 하는 거잖아. 그래서 1월 이내 무슨 신청이에요? 단독이죠. 단독인데 여기서는 어떤 말을 쓰냐면 소유권의 무엇이다?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몇 월이네? 1월이네. 단독으로 가서 등기를 해라. 이거 형식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주등기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 맞죠? 1월 이내 가야 되는데 1월 이내 만에 가야 되는데 이것을 무엇을 했어요? 게을리했어. 안 갔다 이거야. 그럼 무엇에 대해서만? 건물에 대해서만 얼마? 50만 원 이하의 무엇이 부과돼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더라 이겁니다. 그럼 왜 1월 이내 해야 될 의무를 줄까요? 우리나라는 대장하고 등기부가 이혼화되어 있잖아. 대장 따로, 등기부 따로. 그러면 표제부의 지목은 어디서 먼저 바뀌어요? 지적공부에서 먼저 바뀌죠. 그러니까 지목을 전에서 대로 바뀌었어. 여전히 등기부에는 전으로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소유자 가서 1월에 가서 신청을 하도록 되는데 지적은 신청을 안 해도 과태료 부과 안 되는 이유가 소관청이 촉탁을 해줘요. 별도로 또. 전에서 대로 바뀌면 등기소에다가 알려줘. 전에서 대로 바뀌었으니까 등기부를 변경하라고 촉탁을 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러면 사실 등기는 1월 이내 신청에 의무를 두는 이유는 뭐예요? 의무를 두는 이유는 대장하고 무엇하고 등기부가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혼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무엇하기 위해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신청에 의무를 두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멸실 등기는 신청에 의무 있어요? 멸실 등기? 멸실 등기 사실 등기라고 했잖아. 그 1월 이내 가서 해야 돼요. 건물이 멸실되잖아? 토지가 멸실되잖아요? 1월 이내 가야 돼요. 안 가면 건물 과태료 부과돼요. 건물의 구조가 바뀌었어. 가야 돼요? 건물의 구조가 바뀌었어. 변경 등기 해야죠. 가야 돼요. 안 가면 그래. 다시 사실 등기는 표지부에 하는 거죠. 표지부 어디에다 하는 거야? 표시란에 한다 그랬죠. 그래서 표시란에 무엇을 가져올 때는 변경을 가져올 때는 몇 월 이내 가서 하자? 1월 이내 가서 하자 이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바뀔 때 1월 이내 가서 해야 돼. 안 가면 건물만 50만 원. 멸실 등기도 어디 한다 그랬어요? 멸실 등기도 표제부에 하는 사실 등기라 그랬잖아. 몇 월 이내 가자? 1월 이내 가자 이거. 안 가면 건물만 50만 원. 똑같이. 그러니까 배운 것도 써먹는 거예요. 살짝 덧붙여가지고 사실은. 원래 이 내용이 제가 변경 등기할 때 설명을 하고 넘어오는데 워낙 등기법을 어렵게 생각하시니까 다 빼고 그냥 오로지 2주 동안 뭐만 했어요? 표제부 갖고 울고만 하고 온 거야. 6시간 동안에. 맞죠? 그래도 표제부 갖고 울고만 했다고 해도 책을 보면 대충 내용이 들어올걸요? 머릿속에? 이게? 기본서가 나왔어요. 기본서가 1월부터는 이제 따끈따끈한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수업을. 여기까지 하셨죠? 근데 이거는 부동산 등기법상에서 신청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거는 그냥 말로 할게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에서도 신청의 의무를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투기와 탈세를 막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매수인이 나중에 잔금을 주겠죠. 반대급부 이행했죠. 그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등기를 넘겨주도록 되어 있어요. 요거는 등기법상의 의무가 아니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에서. 공유 쓰면 매립했죠. 등기 안 해도 내 거죠.
근데 이전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일단 내 앞으로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60일 이내에 넘겨주는 거예요. 에?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는 며칠 이내 하자? 60일인데 그 기산일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부터 60일이냐. 그래서 매매의 경우는 쌍무계약이잖아. 그럼 반대급부 이행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넘겨줘야 된다 이거야.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내가 이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다 갖췄어. 근데 안 하고 있어요. 어? 어? 그런데 이전 계약을 체결했어.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하고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에서도 뭐가 있다? 신청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등기는 신청주의인데 필요에 따라서는 의무가 있구나. 사실은 등기는 몇 월이네? 1월이네. 보존과 이전은 60일이구나. 거기까지만 기억하셔도 된다 이거예요. 거기까지만. 지적법은 날짜가 많이 나오거든요. 등기는 날짜가 시험에 안 나와요. 날짜 나와봤자 1월 아니면 60일 그거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절대로 날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신청 쪽에 이제 보시면 신청은 등기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은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해라 이거야.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무엇? 당사자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아니면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법에 써 있어요. 이제부터 196페이지 보시면 돼요.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신청을 하든지 관공서가 촉탁이 아니면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는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등기소에 가서 무엇한다 그래요? 신청한다라고 하고 관공서끼리는 신청의 개념이 아니라 촉탁이에요. 촉탁. 그 촉탁. 그럼 만약에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관공서가 무엇을 할 건데 촉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오로지 관공서만 촉탁할 수 있는 거야. 당사자가 무엇하면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 안 해줍니다. 이게 2호예요. 어? 관공서가 촉탁할 것을 당사자가 무엇하면 등기소에 가서 해달라고 신청하면 안 해준다 이거. 예를 들어서 가처분 등기는 촉탁 등기거든요. 법원에서. 그런데 당사자 혼자 가가지고 등기소에 가가지고 가처분 등기 해주세요라고 신청하면 안 해준다 이거예요. 응? 요거.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원칙이 있으면 예외 규정이 있더라. 예외 규정이 있는데 예외 규정은 등기관이 어떻게?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법원의 무엇에 의해서 할 수 있다?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그래서 이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것은 이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게는 딱 몇 개만 존재하냐면 딱 4개만 나와요. 4개 이상 없으니까. 4개만 나오는데 이 4개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의 신청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뭘 공부하다 보면 이의 신청을 공부하다 보면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가 몇 개가 나와요? 4개가 나오는 거야. 2개만 알려드릴까요? 보세요. 기록을 했는데 부당했어. 말소해달라고 일을 삼을 수 있죠. 그죠?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법원까지 갔어. 결국은. 그 법원에서 판단해 보니까 그러네. 왜 이거 각하사유가 아닌데 왜 각한데 왜 기록을 했지? 야, 그 등기 말소하라고 등기관에게 말소 명령을 딱 내리는 거예요. 요 첫 번째 명령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각하를 했는데 부당했어. 그럼 떼쓰겠죠. 등기부에 기록해달라고. 근데 법원은 딱 보니까 그러네. 왜 각하했지? 각하사유도 아닌데 충분히 등기부에 기록해도 무방한데 왜 했지? 야, 등기관 기록해줘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 이게 바로 기록명령이에요. 2개 딱 나오잖아. 2개 더 남았죠? 나중에 보자요. 나중에. 등기법은 흐름만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통해서 잘 엮이면 엮고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맨 처음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자, 직권등기가요. 직권등기를 사실은 얘가 가장 중요해요. 직권등기가. 왜 가장 중요하냐면 지금 요번 과정에는 제가 설명 안 해드리는데 직권등기를 저기 지금 새로 쓴 종선 있죠? 저것부터 쓰면 저 끝에 가서 끝나요.
직권 등기를 설명하면 저기서 출발해가지고 저 끝에 가서 끝난다고. 근데 그 직권 등기를 설명하면 저기서 끝나는데 그 안에는 단독도 숨어 있고요. 그 이 칠판 안에 직권 등기를 설명하는데 그 안에는 단독 신청도 숨어 있고 주등기, 부기등기도 숨어 있고 신청의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도 숨어 있고 그 다음에 공동도 숨어 있고 첨부서면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 시점에서 직권 등기를 한다. 근데 이러한 내용들 또 뒤에 어디서 나와요? 4장하고 5장에서 나온다고. 근데 그걸 앞으로 끌어와서 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등기법 하다 보면 막 머리에 쥐나요, 막. 응? 근데 끼워 맞춰도 된다, 이거. 직권 등기는요, 감으로도 맞출 수 있어요. 왜 감으로 맞출 수 있냐면, 이 직권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일단 법에서 정해져 있는 거에 한해서만 할 수 있고, 등기관이 자기 마음대로 직권에 의해서 할 수는 없는데,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 있고요. 전제 조건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다? 후속 조치. 직권등기에 10개가 있으면 직권등기의 종류가 10개가 있으면 그중에 8, 9개는 후속 조치예요. 그러면 한두 개 정도는 뭐다? 전제 조건이고 누가 봐도 직권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 눈에 보여요. 예를 들어서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뀌면 소재가 바뀌죠? 명의인의 주소가 바뀌죠? 그럼 당연히 직권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 네? 자, 옛날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신월동이 뭐로 바뀌었어요?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으로 바뀌잖아. 그거 누가 해줘야 돼? 그건 당연히 등기한 직권으로 바꿔주죠. 응? 일일이 걸어가서 우리가 가서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소 마비되지. 어? 그리고 또 뭐 1월 안에 안 오면 과태료 100만 원 부과한다 그러면 다 제껴놓고 거기 가야 돼. 등기소에. 누가 봐도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 다음 후속 조치는요. 이게 더 많다 그랬죠. 보세요. 주등기가 있고 부기등기가 있으면 뭐를 말소한다? 주등기를. 그리고 후속 조치로서 부기등기는 직권 말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후속 조치로서. 아직 공부를 하지 않았죠. 가등기를 하고 나서 본등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간 거 죽이거든요. 본등기를 하게 되면 후속 조치로서 얘를 죽여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직권 등기는 어떻게 끼워 맞춰요? 이게 후속 조치냐? 딱 읽었을 때 이거 후속 조치 같네? 그럼 직권입니다. 90% 직권이에요.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내가 등기를 신청을 했어요. 내가 등기를 신청을 했는데 어떠한 등기가 돼야만 내가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안 되어 있어. 그 등기관 얘를 하기 위한 내가 등기를 신청한 것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직권으로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압류의 촉탁은 법원에서 촉탁하는 거죠. 에? 가압류의 등기를 법원에서 촉탁을 했는데 등기관이 기록을 하려고 딱 보니까 그 부동산이 등기가 안 되어 있어요. 미등기 부동산이야. 그럼 가압류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럼 가압류를 촉탁을 받은 것을 하기 위해서 결국 뭐가 있어야 돼? 등기 보존 등기를 해야 되겠죠. 직권으로 하겠다 이거야. 그럴 때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게 전제 조건이야. 얘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얘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요건 좀 어려운데 들어보세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A가 화곡동의 주소가 화곡동인데 이 사람이 이사를 갔어. 어디로? 신월동으로. 근데 주소가 화곡동에서 신월동으로 변경이 되면 이 A가 혼자 가서 뭐를 해야 돼요? 명의인의 표시를 변경해 줘야죠. 명의인의 주소가 바뀌었으니까. 근데 잘 안 하고 있다고. 안 하는 상태에서 얘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요. 근데 원래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는 안 해도 크게 불이익은 받지는 않지만 얘를 하지 않으면 다 후속 등기를 못 해요. 근데 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를 넘겨주는 거야. 그럼 등기 무슨 등기를 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집 사고 팔을 때 얘도 주민등록 등본 한 통 떼어와야 되고 얘도 주민등록 한 통 떼어와야 돼요. 매도인도. 그러면 주민등록 등본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에요. 그럼 주민등록 등초본에는 주소가 화곡동에서 어디로? 신월동으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하죠? 그럴 때는 직권으로 명의인의 표시를 변경하고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후속 조치예요.
전제 조건이지. 왜? 얘를 하지 않으면 등기를 못 넘겨주니까. 근데 왜 해줄까? 왜 직권으로 해줄까요? 주소증명 정보에 의해서 주소 바뀐 것이 명확하니까. 근데 그것이 어떤 등기 안에서만 하는 거냐면 소유권 이전에서만 한해서만 해줘요. 다른 건 안 해줘. 예를 들어서 저당권 등기를 하러 갔는데 얘 주소를 안 바뀌어, 채무자가 주소를 안 바뀌어놨어요. 저당권 설정자가 주소가 안 바뀌어져 있어. 그거 안 해줍니다. 밀어내요. 먼저 뭐부터 하고 와라? 주소부터 먼저 변경하고 오세요라고 밀어내요. 얘만 해주는 거야. 어떤 거에 한해서만? 소유권 이전에 한해서만. 이런 게 대표적인 전제 조건이에요. 얘를 하려면 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 안 하면 얘를 못 해요. 근데 얘는 직권을 해주는데 왜 해줘요? 이거 첨부하기 때문에 그래.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 나와요. 직권 등기는 대부분 10개 중에 9개가 후속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권리가 이렇게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 1번에 여기 전세권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소유권이 뭐가 됐어? 말소가 돼버렸어요. 왜 죽어 살아? 죽어야죠. 그래서 2번에서 1번 죽여버려요. 이게 직권말소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 잘 모르겠지만 가등기 얘기해서 무엇을 해요? 본등기를 해. 그런 이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 등기가 있어요. 그 본등기 했죠? 후속조치로서 죽이는 거예요. 양립 안 되는 것들은. 그러니까 등기부를 그리게 되면 1번에 3번에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B로 했어요. A의 부동산을 B 앞으로 가등기를 했는데 가등기를 해도 얼마든지 부동산을 처분할 수가 있어. 4번에 간 큰 사람이지 이 사람은. 이렇게 등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고 나서 얘가 뭐를 했어요? 본등기를 했죠. 왜 죽어요? 후속조치로서 죽여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줬다 뺏는 걸 우리가 환매라 그래요. 매매 목적물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을 환매라고 하는데 등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2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B로 가면서 2- 얼마 2-1 해가지고 환매 특약 등기라는 것을 이렇게 해놔요. A 명의로. 그러면 A가 그 기간 내에 행사를 하게 되면 B로부터 다시 등기를 못 할 수 있어요. 가져올 수 있는 거야. 3번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이건 더 이상 의미 없네? 죽이는 거예요. 후속 조치로서. 그 말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환매권 행사를 해서 환매권 행사했다는 소유권 무슨 등기 시? 이전 등기 시. 환매 특약 등기는 직권말소 이렇게 후속 조치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등기 시 어떤 것은 어떻게 한 직권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무조건 이 특약 등기를 직권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A가 행사를 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잖아. 그럼 더 이상 의미 없죠. 후속 조치로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직권 등기는 대부분 뭐다? 후속 조치예요. 후속 조치.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한 게 1번 원칙과 예외까지 설명해 드린 거죠. 원칙에 한번 뭐라고 써요? 원칙에 이거 써 있죠? 1번에. 2번에 뭐가 써 있어요? 촉탁에 의한 등기 절차는 신청에 인한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나라 도시. 수수료 내야 돼요. 수수료 나중에 수수료 안 내는 거 알려드리고 표 써져 있는 게 요거고요. 예외 뭐라고 써 있어요? 예외. 원칙은 이건데 예외적으로 요렇게도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맞죠? 여기까지 된 거죠 이제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는 누가 신청을 해요? 당사자가 신청하는 거야. 당사자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은 어떻게 하자? 당사자 신청은 원칙은 어떻게?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자. 공동으로. 그 원칙이 있으면 여기 이제 뭐가 있어요? 예외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 예외가 어떻게? 단독으로 등기를 하는 것도 있더라. 단독으로 하는 것도. 대부분 등기는 무슨 신청이에요? 공동이야. 근데 어떻게 다 할 수 있어요? 단독으로 다 할 수도 있더라. 이거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기타 등기는 또 어떤 식으로 대리인이 등기를 할 수도 있고요. 보통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누가 변호사 법무사가 매도인하고 매수인을 대리해서 등기를 많이 해주잖아. 물론 요즘에는 중개사 공부도 많이 하고 수수료 아끼려고 내가 한번 해볼까라고 해서 이제 가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은 변호사 시키죠? 우리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돈 주면은 알아서 다 해주잖아. 대리인이 있고 또 뭐가 있어?
대위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 요게 이제 등기의 모습이에요. 등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보시면 촉탁 등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직권 등기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명령에 의한 것은 4개밖에 없죠? 단독에 의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대리인의 등기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대위 신청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첫 번째 블록이에요. 저기 신청에 동그라미 하나 쳐놓고 첫 번째 블록이라고 그랬잖아. 3장의 첫 번째 블록이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등기 신청해 보세요. 1번에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는 누가 한다? 공동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랑 하는 거야? 공동신청이란 등기 권리자, 등기 권리자와 또 누가 하는 것이다? 등기 의무자가 하는 것이 무슨 신청이다? 권리자가 하거나 의무자가, 권리자 의무자가 둘이 가서 하는 게 바로 무슨 신청이에요? 공동신청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으면 다 무슨 신청? 공동이에요. 자,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 누가 할까요? 자, 공유수면을 매입을 했어요. 건물을 신축을 했어. 그럼 보존이란 이 토지가, 이 건물이 내 거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등기부를 최초로 개설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하는 등기죠. 단독으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단독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그 말소 등기도 단독이에요. 이런 걸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럼 1번 이해하셨어요? 근데 권리자가 할까요? 의무자가 할까요? 권리자, 의무자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단독에서는. 명의인이 가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등기 명의인이 하는 거. 자, 보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 누가 해요? 등기 명의인이 될 자가 가서 하는 거야. A가 만약에 건물을 신축했잖아요. 그럼 이 A가 보존 등기를 A 명의로 하게 되면 얘가 등기 명의인 될 자잖아. 그 보존 등기는 등기 명의인이 될 자가 하는 것이지 등기 권리자가 한다는 말 쓰지 않아요. 그러면 보존 등기 말소도 단독이죠. 누가 해요? 보존 등기 명의인이 한다라고 하지 권리자가 단독으로 한다는 말 쓰지 않는다고. 권리자라는 말하고 의무자는 공동일 때만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등기는데 말소를 할 때도 공동으로 하겠죠. 근데 한 놈이 협력하지 않았죠. 그럼 그때는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쓸 수 있어. 근데 그렇지 않고 애초부터 처음부터 단독이라면은 권리자 의무자라는 말 쓰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사실의 등기 지못 바뀌죠. 변경 등기 하죠. 누가 가서 해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가서 하지 권리자가 단독으로 한다 이렇게 표시하지 않는다고.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단독이면 그냥 권리자가 한다라는 말로 틀린 건 아닌데 정확히 따지면 그렇다 이거예요. 보존 등기 누가 해요? 보존 등기 명의인이 될 자가. 말소 등기 누가 해요? 명의인이, 보존 등기 명의인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상속 이런 것도 단독이겠죠. 상속 이런 것도 단독이더라. 단독.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는 권리자가 단독으로 하고요. 4번에 보시면 작년에 요즘에 판결이 시험에 잘 나와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권리자 또는 누구? 승소한 의무자가 한다 이겁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판결에 따른 등기는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은 승소한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승소한 권리자만이, 승소한 의무자만이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까 A하고 B가 이렇게 했었죠. 원래 자 둘이 가서 등기를 해야 돼. 얘가 의무자고 얘가 권리자라고 가정을 하면 둘이 가서 해야 되는데 얘가 등기를 협력 안 했어요. 얘가 승소 판결 받으면 혼자 가져오면 돼요. 패소했죠. 패소한 의무자가 넘겨줄 수 없어요. 등기를 혼자 가서 할 수 없어. 판결에 따라서. 오로지 판결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승소한 자만. 근데 얘가 등기를 안 가져가. 그럼 얘가 승소 판결 받아가지고 등기를 넘겨줄 수 있어요. 승소한 의무자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럼 패소한 권리자는 이 사람의 승소 판결에 따라서 등기를 가져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오로지 승소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작년도 시험 문제 정답. 작년도. 근데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지문이에요. 자, 그러면 전자신청은 나중에 보고요. 일단 쭉 넘기셔가지고 어디까지 넘기냐면
205페이지. 자, 이렇게 권리자 의무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권리자 의무자. 등기법의 가장 기본이 표지부 갑구 을구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리고 누가 권리자가 되고 누가 의무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권리자 의무자 판단하지 못하면 나중에 첨부서면에서도 헷갈려요. 권리자 의무자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권리자 의무자를 판단할 때는 실체법상의 권리자 의무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절차법상의 권리자 의무자로 구별하더라 이겁니다. 실제법상의 권리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민법 맨 처음에 공부할 때 등기 청구권 같은 거 배우잖아. 네? 등기 청구권 배우죠.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 자를 무엇이라 한다? 권리자라 하고요. 네? 실제법상에서 그 청구권을 가지는 자가 권리자가 되는 것이고, 협력에 무엇을 가지는 자, 협력에 의무를 지는 자를 무엇이라 한다? 얘를 의무자라 그래요. 등기 청구권은 설명해 드릴 거야. 야 내놔.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권리자고, 알아서 줄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를 하게 되면요, 매수인이 잔금 지급하면 내놔. 그러니까 매수인이 뭐가 돼요? 권리자가 되는 거. 매도인이 알아서 줄게. 의무자가 되는 거. 협력의 의무를 진다 이거야. 이해하셨죠? 근데 시험에 야 내놔 줄게 이렇게 안 나온다 이거지. 그잖아요. 절차법상의 권리자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무엇함으로써, 등기부에 기록을 함으로써 이익을 보는 자. 그러면 반대로 무엇을? 불이익을 받는 자는 뭐가 돼요? 의무자가 되는 거야. 이익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무엇하는 거예요?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의 개념이 되는 거고, 불이익을 보는 경우는 권리를 무엇하는 거? 상실하는 자더라 이겁니다. 시험에 쉽게 나올 때는 권리자 의무자를 잘못 표기한 거 찾는 문제도 나옵니다. 권리자 의무자를 잘못 표기한 거. 요즘에 카페를 가보면, 어저께도 제가 카페에 있었거든요. 밤에. 너무 요즘에 무슨 시즌인 줄 아시죠? 요즘에 저녁에 회식이며 송년회며 엄청 많잖아. 제가 7시 반인가 갔어요. 7시에 갔나 보다. 6시 반인가 7시에 갔는데 사람이 별로 없었어. 몇 명 없었어요. 조용히 오늘 책 좀 볼 수 있겠구나 했더니 아줌마 부대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아줌마 부대들이 한 두 사람, 세 사람 들어오면 상관없는데 막 6사람씩 들어와요. 그 테이블 한 3개 차면 끝나요. 그 카페는 이제 아수라장이 되는 거야. 학교의 얘기부터 애들 얘기부터 뭐 여행 가는 거 막. 그러더니 9시 되니까 또 다 들어가시더라고. 또 9시 되니까 조용해졌어. 그러니까 카페에서 음악을 틀어놓는 이유 아시죠? 시끄러워서 음악을 틀어놓는 거예요. 그거 상쇄시키려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근데 그 카페는 그렇게 또 떠드는 카페예요. 근데 조용한 카페에 가서 떠들면 혼나. 요즘에 시즌이 그렇더라고 보니까. 여러분들도 송년회 하셔야죠. 안 하세요? 예전에는 막년회라고 했죠. 막년회. 막년. 필수 코스던데 보니까 밥 먹고 차 마시러 가는 거. 맞죠? 식사하고 차 마시러 가는 거. 아이고, 지금 딴 생각하고 있어. 매도인, 매수인. 자, 얘가 계약금을 줬어요. 중도금도 줬어. 최종적으로 뭐를 줬어요? 잔금을 줬어요. 야, 내놔. 그게 바로 뭐예요? 야, 내놔. 등기 내놔. 요게 바로 등기 청구권이에요. 그 등기 청구권의 시험에는 등기 청구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나오는데, 등기 청구권, 야, 내놔. 그럴 때 개인과 개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사법상의 무엇이라 한다? 이 등기 청구권을
사법상의 권리다라고 표현을 해요. 어? 야, 내놓죠. 야, 내놔. 그럼 당연히 누가 있어야 돼? A가 있어야죠. A도 있고 B도 있죠. 그러니까 무슨 신청? 공동이잖아. 얘는 그 등기청구권은 언제만 존재해요? 공동 신청에만 존재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청구권 있어 없어요? 없죠. 단독이니까. 그래서 가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가등기라는 것이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그래서 단독 신청은 보존할 청구권이 없죠. 가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 청구권에서는. 근데 얘가 야 내놔 그랬어. 야 내놔 그러니까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팔 수도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판결을 받아갖고 실현하는 거예요. 판결. 그래서 여기서 어떤 말이 나와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얘가 야 내놔 그러니까 얘가 싫다 이거야. 그래? 그래서 얘 승소 판결 받았어. 그러면 혼자 그냥 갖고 오면 돼요. 얘 패소했죠? 패소한 의무자죠? 얘가 승소 판결에 따라서 얘가 등기를 혼자 넘겨줄 수는 없어요. 얘만 할 수 있어. 그 등기는. 얘만. 작년도 문제 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 내놔 그랬지 얘가. 그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죠. 그래 알았어. 내가 협력할게. 협력에 무엇을 협력에 의무를 가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가 실체법상에서는 얘가 뭐가 돼요? 실체법상 얘가 의무자가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돼? 매수인은 권리자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절차법상으로 보면은 절차법상에는 등기부에 기록이 됨으로써 이익을 받는 자가 있다 이거. 매수인이 등기를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니까 매수인이 뭐가 돼요? 이득을 보잖아. 매수인이 이득을 보니까 매수인이 뭐가 돼요? 매수인이 권리자가 되는 것이고, 그죠? 매도인은 소유권 상실하잖아. 그러니까 매도인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매도인은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되더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 실체법상의 권리자 의무자하고 절차법상의 권리자 의무자가 대체로 어때요? 현재 같죠? 여기도 권리자, 여기도 권리자, 여기도 의무자, 여기도 의무자. 근데 반드시 같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계약금도 주고 중도금도 주고 잔금도 줬는데 얘가 등기를 안 가져가. 귀찮잖아. 야 가져가라고 할 수 있죠. 야 등기 가져가. 그게 바로 등기 인수 청구권이에요. 야 가져갈래? 요게 등기 인수 청구권이에요. 그러면 얘는 야 가져가라고 할 수 있고 얘는 가져갈 의무가 있는 거죠. 이때는 얘가 뭐가 돼요? 얘가 권리자가 되고 얘가 뭐가 돼요? 의무자가 돼요. 그렇게 돼버리면 실체법상의 권리자 의무자하고 절차법상의 권리자 의무자가 서로 어때요? 불일치가 발생하죠. 그래서 실체법상의 권리자 의무자하고 절차법상의 권리자 의무자는 반드시 일치한다 X. 항상 일치한다 X. 이해하셨죠? 요거. 그럼 이제 둘이 가서 등기를 하죠. A하고 누구하고 B랑 가서 등기를 하잖아. 어디 가가지고?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가가지고 등기를 신청을 하죠. 이러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리는 등기를 신청한다 해서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권리라 해서 등기 신청권이라고 그래요. 그 등기 신청권은 A도 가질 수 있고 누구도 가질 수 있어요. B도 가질 수 있는 거잖아. A도 갖고 B도 갖고. 그리고 누구를 상대로 해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신청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공법상의 권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등기 신청권은. 청구권하고 달리. 그리고 자 공유수면 매립을 하면 보존등기를 보존등기 명의인이 될 자가 단독으로 등기한다 그랬죠. 걔도 신청권이 있는 거죠. 그죠? 결과적으로 신청권은 어떤 신청? 단독일 때도 존재하고요. 공동일 때도 존재하는 거예요. 공동일 때도 각각의 신청권을 갖잖아. 이해하셨어요? 보존등기 단독으로 하는 거죠. 얘도 등기소에 신청하는 거잖아. 그럼 얘도 뭐를 가져요? 신청권을 갖는 거지. 표지부여하는 등기도 혼자 가서 신청하는 거죠. 신청권 갖잖아. 그래서 등기 신청권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일 때도 갖고 언제도 가져요? 공동일 때도 갖더라. 공동일 때도. 근데 등기를 신청을 했어요. 안 받아. 등기소에서.
그러면 판결을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이의 신청. 시험에 이 청구권하고 신청권을 물어보진 않아요. 사실은 청구권이 뭐고 신청권이 뭐냐 비교해서 물어보진 않는데 청구권 어디서 많이 나와요? 가등기에서 많이 나와요. 가등기 자체가 뭐를 보존하기 위해서?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근데 청구권 언제만 존재해요? 공동일 때만 존재하기 때문에 단독 신청이거나 촉탁 등기거나 그런 것은 전부 다 가등기 못 붙여요. 네? 오로지 어떤 경우에만? 공동일 때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표제부하는 건 전부 다 무슨 등기예요? 사실 등기죠. 단독이죠. 가등기 다 못 붙여.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 당연히 가등기 못 붙이겠죠. 내가 주소 왜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도 단독 신청이잖아. 청구권이 없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이죠. 그러니까 그 가등기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등기 가져올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신청권에서는 이제 얘가 어디서 한번 나오냐면은 A가 있고 B가 있는데 A는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얘가 등기 신청권을 행사를 안 해요. 그럼 C가 누가 가지고 있는 B가 가지고 있는 등기 신청권을 대위에서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신청권은 대위 신청에서 등장합니다. 대위 신청에서. 여러분들 민법에서 중간 생략 등기 배우셨어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으면 세 명이 합의가 이루어지면 등기 생략하고 넘길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야 내놔 할 수 있죠. 얘가 야 내놔 얘 A로부터. 근데 합의가 없었어요. 내놔 못하죠. 그럼 등기가 어떻게 와야 돼? A에서 누구로? B로. B에서 다시 C로 와야 되는데 이놈이 등기를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럼 C가 누가 가지고 있는? B가 가지고 있는 등기 신청권을 대위에서 행사를 해서 등기를 가져온 다음에 이렇게 가져오는 거야. 대위 신청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요거.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대위 신청에. 건물이 무너져 버렸어. 누구 건물이에요? A 건물이야. 몇 월 이내 가야 돼요? 1월 이내 가야죠. 안 가면 과태료 부과되겠죠. 근데 건물이 몇 시를 되면 얘가 1월 이내 등기를 해야 돼. 근데 안 하고 있다 이거야. 그럼 토지 소유자가 건물 누구 소유자를 대위에서 몇일 등기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다음 이런 것들. 얘 A가 일부만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돼야 안 돼. 안 된다 그랬죠.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나머지 뭐가 있어야 돼요? 나머지 표시의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 이거를 동시에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설명해드렸는데 표제부만도 독립된 등기로 인정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 A라는 사람이 보존 등기할 때 나머지 누구? B, C, D, E 이들도 가서 뭐를 해야 돼요? 얘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겠죠? 그랬을 때 A가 일부만에 보존 등기할 때 나머지 구분 건물의 소유자를 대위에서 뭐를 해요? 표시의 등기를 하는 거야. 대위 신청. 얘도 등기 신청권을 가지고 있는데 행사하지 않으면 제3자가 그것을 대위에서 행사한다.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대충 이해하시겠죠, 요거? 그래서 신청권이 여기서 필요한 거야. 청구권은 주로 어디서 나와요? 청구권은 가등기 할 때 한번 등장을 해. 가등기 할 때. 야 내놔.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게 무슨 등기예요? 가등기라는 거야. 가등기. 그러면 그래서 보면 205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막 써 있죠? 그래서 정리할게요. 실체법의 권리자는 청구권을 가진 자고 의무자는 협력의 의무를 지는 자다. 절차법상의 권리자는 이익을 보는 자고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의무자다. 실체법의 권리자와 절차법의 권리자 의무자는 대체로 일치하지만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끝. 여기 끝이에요. 이해하셨죠?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청구권하고 신청권에 대한 설명해놨네. 등기 청구권하고 신청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건 읽어보시고 자 이제 그 위에 뭐가 있어요?
표가 있죠. 자, 매매를 하면 누가 권리자예요? 매매를 하게 되면 매수인이 권리자가 되는 거죠. 그다음 매수인이 무엇이 되고 권리자가 되고 매도인이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되더라 이겁니다. 됐죠, 요거? 그럼 환매는 아직 뭐 환매를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환매라고 하는 것은 매매 목적물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은 누가 가져요? 매도인이 갖는 거야. 매매 목적물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권한은 누가 가져요? 매도인이 갖는 거기 때문에 환매 특약 등기할 때는 매도인이 뭐가 돼요? 매도인이 권리자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누가? 매수인이 뭐가 돼요? 매수인이 의무자가 되더라 이겁니다. 자, 무슨 우리 용의물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설정한다라고 하잖아. 전세권 설정. 그죠? 그럼 설정 등기할 때는 누가 권리자가 될까요? 무슨 권자가 권리자가 되는 거지. 무슨 설정자가 뭐가 돼요? 의무자가 되더라 이겁니다. 자, 전세권 등기할 때는 전세권자, 세입자가 권리자가 되는 것이고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자가 뭐가 돼요? 의무자가 되는 거야. 돈 받는다고 해서 설정자가 권리자가 아니라 아시겠죠? 얘는 전세권을 취득하잖아. 얘가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는 소유자다. 맞죠? 소유자 맞아요. 그러면 이 설정 등기를 무엇할 수 있어요? 말소할 수 있죠. 전세권 말소할 수 있고 지상권 말소할 수 있잖아. 그럴 때는 권리자 의무자가 어때요? 바뀌겠죠.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권리자 의무자 바뀌더라 이겁니다.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누가 권리자일까요? 저당권자예요. 저당권자가 무엇이 되고 권리자가 되는 것이고 누가 의무자가 돼요? 저당권 설정자가 의무자가 된다 이겁니다. 저당권 설정자가.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자는 소유자가 될 수도 있고요. 지상권자가 될 수도 있고 전세권자가 될 수도 있어요. 작년도 시험 문제.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면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어요. 100% 부기등기예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더라 이겁니다. 부기등기. 이해하셨죠? 이거? 권리질권 등기할 때는요. 이 권리질권 등기를 할 때는 누가 권리자가 되냐면은 권리질권자가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전당포 주인 쉽게 생각하면 권리질권자가 권리자가 되는 것이고 누가 의무자가 돼요?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저당권자가 의무자. 그럼 전전세는 전전세권자가 권리자가 되고 전세권자가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보통 여기에 이 정도의 내용이 등기법에서 권리자 의무자를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 이거. 자, 지난번에 권리의 양이 이렇게 늘어난다. 그럼 누가 권리자예요? 현재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리자다 이겁니다. 현재 권리자가 권리자예요. 그래서 전세금을 증액하면 누가 이득을 봐요? 전세권자가 이득을 본다 이겁니다. 그 존속기간을 연장하면 역시 전세권자가 이득을 본다. 전세금을 감액하면 누가 이득을 봐요? 전세권 설정자가 이득을 보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냥 쉽게 이렇게 외우세요. 내용이 늘어나면, 양이 늘어나면 현재 누가? 권리자가 권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줄어들면 의무자가 된다 이거지 얘가. 그러면 나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전세금을 증액하면 전세권자가 뭐가 되고 권리자가 되고 설정자가 의무자잖아. 그러면 설정자 의무자면 얘 소유자죠? 소유자이면서 얘 의무자잖아.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는 소유자이면서 등기 의무자에 해당되잖아. 인감이 들어와야지. 근데 소유자가 아닌데 의무자예요. 근데 인감이 안 들어와 그럴 때는. 응?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 누가 의무자예요? 얘가 의무자죠. 전세권자 소유자 아니죠. 근데 의무자죠.
그죠? 인감이 안 들어오는. 이럴 때 의무자를 써먹는 거예요, 우리가. 권리자 의무자를. 권리자 의무자를. 쉽게 나올 때는 요 안에서 하나 나와요. 요 안에서. 권리자 의무자를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좀 이제 넘어가서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어떤 게 있냐면은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 B 앞으로 B가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해놨어. 자기 앞으로 2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누구 앞으로 했어요? B 앞으로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등기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가등기를 해도 얘가 물권 변동의 효력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소유자 누구예요? A야. 얘 얼마든지 부동산을 처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3번에서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 나중에 얘가 이제 본등기라는 것을 해요.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본등기라는데 누구를 상대로 해요? 얘를 상대로 하는 거야. 얘를 의무자로 해서 본등기를 하는 거야. 그때 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가등기 당시 소유자 누구예요? A죠. A를 상대로 해서 본등기를 하는 것이고 C를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야. 얘가 의무자가 될 수는 없는 거. 본등기 할 때 누구랑 해야 돼요? A랑. 그럴 때도 써먹고 이런 게 오히려 더 시험에 잘 나오는 거지. 저 기본적인 내용보다는. 이번 시간에 1시간 동안에 이것저것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겠죠? 이거예요, 이거. 이거 하나 하려고 한 거지. 이거 하나 하려고. 요 내용. 여기서부터는 그냥 흐름대로 오란 말이야. 흐름대로 쭉 오라 이거지. 이렇게. 이건 나중에 봐도 되니까 얘는. 흐름대로 오고 이번 시간에 가장 핵심은 누가 권리자고 누가 의무자인지를 파악해라. 이거. 누가 권리자. 그 권리자 의무자를 이해하시려면 등기 청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청구권을 어디에다 우리가 시험 볼 때 어디다 써먹느냐. 신청권도 어디에서 나올 것이냐. 한 번씩 쭉 읽어보시라는 거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합니다.